자,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간 대립형입니다. 자, 기간 대립형은요, 의결기관,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거죠. 서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흔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나라가 기간 대립형입니다. 자, 그럼 장점을 좀 볼까요? 장점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세 번째는 부처할구주의를 막고 행정에 의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 단체장이나 의회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의 할거주의를, 즉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행정 책임의 명백화가 가능하다는 것.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또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구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자, 서로 싸운다라고 하면 불안합니다. 서로 싸우더라, 또 서로 각자 하더라라고 한다면 비효율성에 초래할 수 있고요. 도리어 주민의 의사가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서로 양당이 달라요. 당이 다르다고 한다면 서로 맨날 말은 견제지만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실질적으로 싸운다고 한다면 결국은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그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비효율성 또 불합리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간 대립형의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현재 이쪽은 의결기관이고 이쪽은 집행기관입니다. 주민이 선거에 의해서 이게 대의제죠. 선거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사를 대신 해줘. 다만 하나의 권력을 가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의결과 집행기관을 구분을 했고 서로가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지려고 하는 것이 기간대립형의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은 불안하다. 행정의 불안정성. 서로 싸우다 보면 서로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조례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행정에 비효율성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간대립형의 단점. 자, 보충입니다. 이 보충은요, 교재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충을 보면요, 이러한 기간대립형은요, 크게 미국의 시장의회형, 유형이 있습니다. 기간대립형의 유형.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잘 나와요. 자, 그래서 기간대립형의 유형, 첫 번째, 시장의 권한이 강하고 의회형.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시장이지만 최고 책임자, 즉 카오라고 해가지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배인을 두고 정책을 위반하는 겁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회 권한이 훨씬 강합니다. 네 번째는 어떨까요? 시지배인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 대되고 있는 지배인을 선임을 해서 그 지배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법,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강시장 약의회형입니다. 우리나라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형태에 끼어 있습니다. 자, 여전히 견제균형이라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지만 권한을 보면 지방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보다는 약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결국은 전적 책임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의회 견제장치를 보면은, 자, 임명동의권, 예산심의, 특히 예산심의 확정권, 그 다음에 조사권, 감사권, 그 다음에 제1결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의회가 시장을, 즉 집행기관, 이게 집행기관이고 의결기관이에요. 집행기관들을 견제하더라는 거고, 장점은 무엇입니까? 자,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강하다. 시장의 임기 4년이죠. 3선입니다. 행정실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자, 감시와 비판에 충실하고 있다. 정치와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접근으로 민의를 자체 행정에 반영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지방자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동량의 단점은 뭘까요? 자, 결국은 정당이 달랐을 때 맞춰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거지만 과연 그 선거로 인해서 뽑은 인재가 과연 능력이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입니까?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을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특혜입니다. 도리어 선거로 인해서 특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부패를 발생할 수 있다고 자, 그런 것들이 강시장 의회형의 단점이다. 자, 앞에 있는 강시장이지만 여기 의회 권한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최고 책임자를 묻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자, 그래서 치프라고 하죠. 보통. 자, 카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 운영에 대해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독일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시장이 통화를 하고, 자, 그러니까 지역을 통화를 하고요. 실질적인 행정은 전문가가 맡긴다고 보는 것들이죠. 자, 세 번째는요. 시장은 있지만 권한이 매우 약합니다. 의회가 권한이 훨씬 강한 거예요. 이쪽은 반대로. 자, 그래서 시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권한이 많이 축소됩니다. 결국 운영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더라. 의회가. 자, 오른쪽에 보시면 주민이 선거에 의해서 의료기관, 집행기관을 뽑습니다. 둘을 뽑아요. 둘을 뽑아가지고 의회가 임명합니다. 또는 인준도 그만큼 단체장보다 집행기관보다는 이쪽에는 의료기관의 권한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단체장도 임명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단체장에 대해서도 인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래서 약시장 의회형은 약시장 강의회형 의회의 권한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의회가 주도권을 잡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강시장 지배인형은 집행기관의 행정부가 지배 전문성을 두고 전문가를 두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시 지배인형을 두고 전문가를 두고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기서 세 번째, 시장은 일반적으로 의원들과 선출되고 의례적이고 면목적 기능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단순 집행만 하는 게 시 지배인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은 어떨까요? 대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어떨까요? 결국은 주민이 직접 시 지배인을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막중한 권한을 잘못하면 독선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 지배인은 뭐라고요? 의회가 선임하는 거예요. 이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선임하는, 그로 인해서 주민의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단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의회, 시 지배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간 대립형의 유형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간 통합형 했고요. 기간 대립형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러면 한국의 단체장 의회형. 자, 우리는 아까 들린 것처럼 강시장 약의회형입니다. 기간 대립형이고요. 시장과 지배형은 우리가 직접 선출을 합니다. 자, 의회는 의사결정기관, 의결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장은 집행기관입니다. 자, 의회는 의결권과 철수 기타 권한을 가지고, 집행기관은 자, 특히 제2요구권, 선결처분권. 자, 이거 다 할 거예요. 매우 중요한 권한입니다. 단체장의 권한이에요. 제2라는 거는 결국 다시 논의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단체장이 지방의회한테. 어떤 조례가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면 다시 만들어주세요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제2요구권이고요. 선결처분권은요, 급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방의회가 소집할 시간이 없고요. 설령 소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종족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일단 단체장이 처분을 합니다. 추후에 동의를 받습니다. 추후에. 근데 만약에요, 추후에 동의를 못 받았어. 그러면 그 행정행위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장례휴입니다. 자, 다시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은. 자, 그리고 특히 우리는요, 요게 중요합니다. 의회 해산권은 현재 없습니다. 즉,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한 의회 해산권은 없습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시험지 잘 나와요. 요거 지금. 예. 일반인이 거래는 대등의 관계인데, 우리나라는 해산권도 없고요, 단체장은 불신임권도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이, 단체장하고 지방의 의원에 대한 불신임권은 주민이 갖고 있어요. 주민 소환제를 가지고. 요거는 주민 소환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자, 집행기관이 해산권이 없어요. 해산권 없습니다. 의회 해산권. 없어요. 자, 반대로, 의결기관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단체 집행에 대한 불신인권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이게 재신임이에요. 재신임. 누구? 둘 다입니다. 단체장 플러스 지방의 의원. 자, 이게 직접민주주의 요소예요.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이건 없어요. 지문상에 만약에 불신인권, 단체, 그다음에 국회 해상권, 지방의 해상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X예요. 자, 지문상에 의존하는 주민소환제가 있고 주민소환을 통해서 재신임할 수 있다. 옵니다. 자, 구분해줘야 됩니다. 구분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중앙통제형, 당시자, 약의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의료기관은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집행기관이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통제합니다. 사법적, 입법적 통제보다는 행정적인 강한 영향권을 아래 놓이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 상대적인 개념이야. 근데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이게 선을 걸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대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절충형입니다. 다시 일로 와서 절충형. 참사회 또는 이사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의결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킨다는 점에서는 기관 분리형 또는 기관 대립형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통합형의 요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절충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은 건 뺀다고 하지만 실제 단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마지막으로는 타운 미팅. 요새 정치인들이 타운 미팅을 합니다.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반상회 정도? 예, 반상회 정도. 자, 직접 민주주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꾸리고 있는 것이 주민총회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기관 대리, 기관 통합의 절충형, 주민총회, 이게 지방자치 조직의 유형 크게 네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를. 자, 우리가 이 종류는요, 첫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첫 시간에. 자, 첫 시간에 어떻게 많이 했냐? 자치단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큰 거, 작은 거. 자, 우리는 광역과 기초입니다. 광역과 기초를 나눕니다. 광역과 기초. 자, 이제는 이름이 헷갈린다고 한다면 주소, 여러분들 주소지, 땡땡시, 땡땡구, 그 주소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 광역은 특별시, 기타 등등. 기초는 시군구고, 구는 자축을 의미하더라. 행정구가 아니에요. 자축을 의미하더라고 했었고. 자, 특히 이쪽을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PPT에 파란거로 쓴 거는 다 보충자료입니다. 즉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나옵니다. 시험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행정사업을 위해서 지자체로 구역과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일반으로 설치된 게 보통 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고, 그거는 광역과 기초가 있어요. 자, 필요성. 자, 특정한 공공사업을 처리할 때 효율성과 동시에 적절한 관할 구역에 통제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 특별 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결국 그러한 것들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즉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게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 지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치의 중립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를 한다 해도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구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치적 중립성을 탈피하기, 정치적인 영향력을 탈피하기 위해서, 즉 어떤 특정 행정사무는 결국은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고, 주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얘기는 공익을 위한 것들이고, 공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된 특별한 지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네 번째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전문성, 기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정사무는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전문성을 가진 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평조직, 예를 들면 수평조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반 보통 지자체 갖고는 움직일 수 없으니,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태스크포스 같은 거 만들어서, 집행을 해보자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이 필요성 네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특성. 첫 번째는
자, 법인격의 또 뭐냐면 치고 자치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문상의 법인격이 없다고 하면 X예요. 자,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갖고 있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 특성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첫 번째 법인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 자, 네 번째, 그러면 일반 또는 보통 지자체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광역과 기초는요 필수입니다. 얘는요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시킵니다.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 물론 구역변경을 통해서 변경은 될 수 있지만 폐지는 아니죠. 물론 합쳐가지고 폐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인구성의 현상 때문에 군과 구를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폐지가 된다면 그런 경우를 빼고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광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방자치잖아. 광역과 기초를 구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중앙집권 차이라는 얘기지.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고 각 목표가 달성이 되면 해체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통치국이에요. 통할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서비스 관련해서 고객들만 해결되는 거예요. 서비스 관련해서. 자, 네 번째 관할구역입니다. 자, 보통은요 구역과 관계없이 결정돼 버려요. 주소지에 따라서. 그렇죠? 특별은 정합니다. 요 사무에 대해서 특별한 기관을 설치할 것이고 그 기관을 통해서 요 지역에 있는 행정사무만 할 것이라고 특별하게 결정이 되지만 보통 지방자치단체는요 특별하게 구역과 관계없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얘기는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든다면 논산시가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게 논산시예요.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지역은 이 정도만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겹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구역과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다시요. 논산시의 경계선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어떤 특정 행정사무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하고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영향력은 이 특정 지역만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구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차이점이야, 일반하고. 자, 그리고 장점을 좀 볼까요? 장점. 자, 광역경제 문제. 만약에 이런 규모의 경제를 아까 통화된 예정이 틀렸으며 결국엔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입니다. 자, 논산시, 계룡시가 합쳐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2개면 되는 것보다 하나면 되자는 거예요. 처리 능력만 늘리면 되는 것들이죠. 자, 2개를 건설할 때는 6천억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를 건설할 때는 4천억으로 한다면 용량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20톤을 설치 한다고 한다면 2개 설치할 때는 6천억이 들어서 3천억. 근데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4천억이지만 얘가 40톤을 소화시켜 준다면은 차라리 2천억을 줄일 수 있잖아. 그게 규모경제잖아. 자, 규모경제. 그래서 광역 문제 해결의 합리적인 해결이다. 두 번째는 결국 이겁니다. 경제 느낌을 실현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그 문제에 쓰레기 관련해서 또는 획득 관련해서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적재적소의 인재를 또는 적재적소의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때 그래서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이다. 자, 단점은 어떨까요? 그러면 자, 결국은 또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기존에 있는 기관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기관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견제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책임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직접 유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민간 회사들을 통해서 또는 민간인을 통해서 또는 일부 특정 공무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 때문에 정치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고 네 번째는요 그러다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난립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헷갈립니다. 도대체 보통인지 특별인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 특수 이익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익단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한 차원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도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세분화된다면 그 관련된 특정 단체, 특정 이익단체들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로 인해서 행정부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섯 번째 단점이다. 자, 그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단체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점과 단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충 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보통지방자치단체, 두 번째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자, 세 번째는 지방행정기관입니다. 자, 지방행정기관의 개념을 보면요, 중앙정부 거예요. 국가 또는 지자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국가 또는 국가의 공공사업을 지역적으로 분담 처리하기 현지에 설치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지역의 세무서, 여러분 지역의 검찰청, 여러분 지역의 우체국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지방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뽑았다는 거예요. 선출했냐는 거예요. 선출 안 했잖아요. 예. 옆에 행정처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처리를 위한 행정의 기관들, 그거를 지방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세무서, 검찰청, 또는 경찰청, 또는 병무청,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방행정기관의 구분, 일반 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관할 규모 안에서 공공사업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자치사무는 아니에요. 자치사무는. 자, 근데 교수님 왜 지방자치단체가 또 있습니까? 광역이 기초에 설립할 수 있어요. 광역이 기초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논산시에 충청남도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기관은 논산시의 일이 아니고요. 충청남도의 일이라는 것들이죠. 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행정사업을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이고요. 여기에 소속되는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 또는 광역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사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혹시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는 행정기관입니다. 세무서, 검찰청, 경찰청, 법무청은 국가 지방행정기관이야. 중앙정부 차원. 그런데 논산시에 충청남도 땡땡땡 지소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소는 요 지방자치단체의 일성기관이죠. 지방행정기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참고로 이러한 지방행정기관의 구분, 고용노동부, 세무, 공학 이런 것들이 다 지방행정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는 우체국, 경찰청 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자치기구가 아니에요. 중앙정부 기관이지. 자, 참고로.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조직 관련을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층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계층. 자, 이제는 계층, 구역, 광역 행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층은 무엇일까요? 하면 지방행정기관 혹은 지자체 간의 상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광역, 우리는 기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층의 성격상 두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와 있고 하나는 자치계층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행정계층이 있습니다. 자치계층이 얘기하고 있는 게 광역과 기초 중에 시, 분구 이런 것들이 자치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음론동,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어요. 그거는 행정계층입니다. 다릅니다. 계속하는 얘기지만 자치계층은요 우리가 뽑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자를 뽑고요 법인권 갖고 있는 거예요. 독립된. 하지만 행정계층은요 그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하던가 아니면 지자체 소속입니다. 성남시의 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분담부는 행정부예요, 행정부. 즉 성명지에 속해 있는 행정계층이라는 얘기죠.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청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시군구 했을 때 자치구, 행정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구 입장에서 구청장을 우리가 뽑아요. 하지만 행정구청장을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성임을 하는 거지. 우리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계층은 우리가 뽑는 사람들, 행정계층은 지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게 자치계층, 행정계층 두 개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층제가 있고요. 하나야. 그 다음에 중층제, 우리나라처럼 기초, 강형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와 일단 이해를 잘 하면요. 중층제 장단점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첫 번째, 단층제의 장점입니다. 자,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 층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강역을 거치지 않고요. 1대1로 바로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전달을 다이렉트로 전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바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명확한 책임성입니다. 이 업무가 광역이야? 기초이 아니죠? 바로 계층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층 거죠? 하나의 단체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동일합니다. 240개가 하나의 계층이 되어 있다면 수평적인 관계죠. 자, 그 다음에 특수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은 뭘까요?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가 240개를 다 검토해야 돼요.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모든 게 다 기초야. 누가 조정을 할 거냐는 거야. 누가? 물론 중앙정부가 조정을 하겠지만 쉽지는 않죠? 쉽진 않아요. 형제간이 싸울 때 만약에 삼형제야. 둘째, 셋째가 싸워요. 첫째가 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다 쌍둥이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물론 쌍둥이도 형제간이 나누지만 일반 형제간하고 쌍둥이는 다르죠? 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너무 넓어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통제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계층제처럼 나눠주는 게 좋죠. 넓을 때는. 자, 네 번째는 만약에 기초하고 중앙정부가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고 도리어 그런 것들이 중앙집권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치라는 게 지방의 얘기를 하라는 얘기지 중앙집권은 아니에요. 그럼 지방정치가 할 의미가 없죠. 그게 단층제의 단점 5가지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층제, 우리나라 같은 중층제예요. 자, 이 중층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